모유 수유는 흔히 짐이 적은 걸 큰 장점으로 꼽아서 저도 모유 수유 시작하기 전에는 모유 수유는 엄마만 있으면 준비 끝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모유 수유를 해보니 생각보다 필요한 아이템들이 있고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으면 좋을 법한 꿀템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직수할 때 필요한 아이템들인데요. 수유 쿠션이 있습니다. 수유 쿠션은 산부인과 아니면 조리원에서 한 번쯤 써보셨을 것 같은데요. 수유 쿠션이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아기를 안고 바로 수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유 한 2, 30분 해야 되는데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하기 때문에 이런 수유 쿠션 위에 아기를 올려놓고 수유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수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필수템이고요. 수유 쿠션은 요게 기본 사이즈예요. 이게 정말 가장 많이 쓰는 오케타니 수유 쿠션이고 요 사이즈를 대부분 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좀 키가 크고 앉은 키가 높거나 아니면 수유 자세에 따라서 이게 좀 낮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낮게 느껴지면 허리를 숙여야 되고 어깨가 말리게 되면서 수유를 한번 할 때마다 신체의 부담이 엄청나게 가게 돼서 이게 조금 더 높으면 편하게 수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높은 사이즈의 제품이에요. 이렇게 놓게 되면 아까보다 훨씬 더 아기가 위에 있게 되고 요 사이즈도 있고 이거보다 높은 사이즈도 있고 이미 나와 있는 제품으로는 안 맞다 싶으면 길이를 재서 주문 제작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잘 보시고 수유 쿠션의 높이를 나랑 잘 맞는 거를 찾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도 원래 수유 한 번 하고 나면 온몸이 아팠었는데 조금 더 높은 걸로 바꾸고 나서는 그렇게 아픈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수유 쿠션이랑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게 발판이에요. 수유를 할 때 이 각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이 이렇게 떠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발판을 꼭 사용을 하는데 발을 지지해 줄 수 있다면 꼭 발판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발판을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모유 수유를 위해서 많은 장비를 사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요가 블록으로 발을 지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한 1,000원대의 요가 블록을 구매를 해서 잘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수유를 할 때 수유복이라는 게 있어요. 수유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슴 쪽에 단추가 달려 있고 쉽게 이렇게 가슴을 열어서 수유를 할 수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그래서 단추나 아니면 이렇게 지퍼로 쉽게 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거 수유복이 필요한 이유는 이 상태로 바로 요 안쪽으로 수유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옷이 아기를 덮어버릴 수도 있고 아무래도 자세 잡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 쪽이 열려주면 훨씬 편하게 수유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여러 개 주문을 하였고요. 요런 옷들이 좀 실내복이 많아요, 수유복은. 이걸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또 수유를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요런 외출용 수유복 지퍼로 열 수 있는 외출용 수유복도 구입을 했고 인부복 브랜드에서 계속 수유복을 사다 보니까 조금 디자인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냥 아예 인부복이랑 관계없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기도 했어요. 이런 수유복은 원래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이런 가슴 쪽이 지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셔츠 형태인 거가 있으면 새로 사지 않고 입출을 할 때는 요 애기 얼굴이 닿는 부분이 보들보들해야 돼요. 그래서 면 같은 걸로 된 게 좋아서 그런 게 없으면 또 새로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출복을 입고 수유를 하는데 외부에 나가서 수유를 할 때 수유실이 없으면 가릴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수유 가리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된 거고 여기 이렇게 머리를 끼울 수 있는 게 있어서 끼워서 이렇게 입어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기가 있으면 여기 안에서 수유를 하면서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아기를 수유를 해주면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고요. 이거는 여름용이라서 통풍도 잘 되고 시원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벌레 막아주는 용도로 수유하지 않을 때도 아기띠 앞에 사용을 많이 했고 아무래도 여름 소재는 춥다 보니까 가을, 겨울에는 또 이렇게 도톰한 소재로 바꿔서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이것도 똑같이 목에 걸어서 사용을 하고 이거는 유모차에 둘러서 체온 조절할 때도 사용하고 바람도 막아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꼭 수유할 때가 아니더라도
한 개쯤 갖고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복 안에는 수유 브라가 있겠죠? 수유복을 잘 챙겨 입었는데 안에가 일반 브라면 수유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해서 또 수유 브라를 입게 되는데요. 수유 브라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먼저 이렇게 생긴 젖히는 타입의 수유 브라인데요. 요게 앞면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확 젖혀서 수유하는 타입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거는 이쪽에 똑딱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딱이를 이렇게 열어서 젖혀서 수유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수유 브라의 역할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모유 수유를 할 때 편하게 해주는 용도가 있고, 두 번째는 수유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모유를 어떻게 흡수를 해줄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를 할 때에는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되고, 수유를 하지 않을 때에도 모유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거나 아기 생각을 하게 되면 모유가 확 돌게 되는데, 그럴 때 모유가 흡수가 되지 않으면 가슴 쪽이 젖으면서 울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유를 흡수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 모유 패드를 보통은 사용을 하게 돼요. 생리대처럼 모유 패드를 가슴 쪽에 붙이면 그게 흡수를 해주는데, 24시간 모유 패드를 붙이고 있어야 해서 좀 따갑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불편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유 패드를 붙이지 않아도 이쪽에 흡수가 되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냥 요것만 입고 있으면 모유가 흐르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게 그럼 당연히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는 않고 요것도 나름 단점이 있는데요. 요게 어깨끈이 좀 두껍고 어깨와 어깨 사이가 좁아서 어떤 옷을 입더라도 요 끈이 항상 밖으로 나와 보이더라고요. 이게 두껍고 이렇게 예쁜 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목티를 입을 정도가 아니면 웬만한 옷에는 보인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모유 패드는 모유가 차면 갈아주면 되는데 붙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유량이 많다거나 아니면 외출을 했는데 외출 시간이 길어져서 이걸 갈아입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요 밑으로 모유가 새면서 옷이 젖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내용으로 집에서 착용을 하고 요런 거를 외출용으로 착용을 하면 서로의 장단점이 잘 보완이 되었습니다. 요거입니다. 요렇게 생겼고 쉽게 생각하면 생리대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열면 접착 성분이 있는 테이프가 있어서 이 모유 패드를 속옷 안쪽에 붙여서 사용을 하게 돼요. 이거는 생리대랑 거의 비슷한데 가슴에 붙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루에 한 4-5번 교체를 했어요. 요거랑 같이 입는데도 4-5번 교체를 했고 이건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생리대는 한 번 교체할 때 한 개를 쓰는데 모유 패드는 2개씩 쓰게 되잖아요. 가슴이 양쪽에 있으니까. 또 되게 휙휙 확확 줄어들어서 요건 좀 넉넉하게 한 박스, 2박스 정도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타입을 입든 요런 타입을 입든 어쨌든 하루 종일 수유 브라를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굉장히 답답하고 브라를 24시간 동안 착용하고 있게 되면 어깨도 좀 아프거든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후 복대인데요. 산후 복대를 이렇게 착용을 해요. 그럼 이쪽이 압박이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옷 쪽으로 수유 패드를 붙여요. 원래는 이렇게 속옷 안쪽에 수유 패드를 붙였다면 옷에다 바로 수유 패드를 붙이게 되면 이쪽에 압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수유 패드가 뭐 흘러내린다든지 빠져나올 일이 없어서 단단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 산후 복대를 하고 있는 동안의 시간에는 수유 브라를 착용하지 않아도 수유 패드를 고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그때나마 조금 가슴이 쉬고 답답한 거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잠시 동안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직수를 할 때의 아이템이었고요. 직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뭐 모유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 다양한 이유로 유축을 하게 될 텐데요. 유축할 때의 아이템은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축기가 있는데요.
유축기는 조리원에서 보통 메델라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는 대여를 해서 쓰는데 보건소에서 요즘 2달 정도씩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의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스펙트라를 대여를 해줬어요. 본체는 대여를 하고 이런 연결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깔때기 같은 거는 소모품이어서 별도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모유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하기 때문에 차갑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가 없고 데워야 돼서 이런 중탕기가 있으면 좋습니다. 중탕기가 없어도 중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수유를 할 때는 보통 아기가 울고 있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하게 하는 게 뭐든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탕기가 있으면 이렇게 온도를 세팅을 해놓고 넣어놓으면 금방 중탕이 되어서 빠르게 먹일 수 있다 해서 중탕기는 하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축을 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유축기에 이렇게 깔때기를 연결을 하고 젖병에서 이렇게 젖병 윗부분을 열고 요거를 깔때기랑 연결을 해서 여기에 모유를 유축을 한 다음에 요걸 다시 열어서 이런 모유 저장 팩에 부어서 요거를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넣어서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한번 젖병을 거치게 돼요. 젖병 소독을 하게 되면 열탕 소독을 하든지 아니면 베이비 브레자를 쓰든지 둘 다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열탕은 당연히 번거롭고 베이비 브레자는 한 번에 4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젖병을 세척하는 양을 줄일 수 있으면 무조건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반 저장팩을 쓰지 않고 유축기에다가 커넥터를 사용을 해서 바로 팩에 모유가 모아지도록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커넥터를 연결을 하고 여기 뚜껑을 연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돌려서 연결을 해주고 유축을 하면 젖병을 거치지 않고 바로 모유가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간편하고 좋은데 유일한 단점이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예요. 아예 직수를 하지 않고 유축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모유량 늘리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유축을 하고 적은 양만 유축을 하는 경우에는 요 한 팩이 비싼데 계속 쓰게 되면 낭비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요 일반 모유 저장 팩에 클립을 찝어서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유축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유 저장을 하는 아이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축을 할 때에 한 손이 묶여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손으로 깔때기를 계속 잡고 있어야 되고 한 번에 한쪽을 하는 경우에는 한 손이 묶여 있고 두 쪽을 하는 경우에는 두 손이 다 묶이게 되는데요. 유축을 하는 것도 한 2-30분씩 걸리게 되고 유축을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을 좀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요 핸즈프리 유축 브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쪽에 깔때기를 끼울 수 있는 그런 홈이 있어서 이 뒤쪽으로 깔때기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깔때기를 꽂으면 고정이 돼요. 이렇게 뒤쪽에서 보면 이쪽으로 깔때기가 나오거든요. 이 상태로 입으면 이게 흔들리지 않아서 손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하시는 엄마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유축을 하면서도 손을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사야 하나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꿀팁. 요 스포츠 브라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 스포츠 브라는 가슴을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압박해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과도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고 안에 공간도 좁기 때문에 요 스포츠 브라를 입고 깔때기를 넣으면 이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물론 요 핸즈프리 유축용 브라보다는 훨씬 흔들리기는 해요. 그래도 요 정도면 어느 정도는 고정이 되어서 요걸로 좀 대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쓸 일이 많고 유축하는 시간이 길다 하면 요거 하나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것까지 살 정도는 아닌데 좀 유축하면서 손을 쓰고 싶다 하면 집에 있는 스포츠 브라를 꺼내서 고정을 해보시면 이게 나름대로 된다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다 보면 한 번쯤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초반에는 없다가도 아이가 치아가 생기게 되면 더 아파오기도 하고
모유가 잘못 쌓이게 되거나 하면서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요 유두부 크림을 발라주면 한결 나아집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란시노고, 요거는 비판텐인데요. 란시노는 바른 다음에 씻어내지 않고 바로 수유를 해도 된다고 하고, 비판텐은 바른 다음에 꼭 씻어내고 수유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불안해서 란시노 바르고도 씻고 수유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요거를 바르면 아팠던 게 한결 나아져요. 가슴 통증이 있을 때는 요 유두부 크림을 꼭 챙겨서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필수템은 아니지만 모유 알코올 테스트지라는 게 있어요. 모유 수유하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평소에 좀 술을 마셨던 엄마, 아니면 뭐 육아에 지치고 하면 요 알코올이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수유를 하게 되면 내가 먹었던 게 바로 애기한테 간다는 그런 게 있어서 불안하고, 모유 수유할 때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내가 마신 알코올의 미리수에 따라서 몇 시간 이후에 수유를 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사람 몸에 따라서 알코올 분해하는 속도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유 테스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지를 꺼내서 모유를 흠뻑 적시고 2분이 지나면 이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지금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모유 수유하면서 술 마시고 싶을 때 한 번씩 사용해 보면 좋고요. 아니면 내 친구가 술을 좋아하는데 모유 수유를 하고 있다, 그럼 선물을 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모유 수유에 필요한 장비들은 전부 소개가 끝났고요. 모유 수유가 이만큼이 있고, 또 분유 수유의 준비물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